안녕하세요. 꼰대, 써놓은 거 보면 꼰대 개저씨, 꼰대 개저씨, 김형욱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 지난주 휴가 첫날, 월요일에 올랐던 조회수가, 사실상 제로. 제가 클릭한 2회 빼고는 조회수가 제로. 충격! 아, 부담 없이. 아무튼 뭐, 그냥 저는 그냥 이러저러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그냥 꼰대 개정신이 있던 시절 더 늦기 전에 이랬다라는 걸 남기고 싶다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또 방송을 올립니다. 오늘은 술을 안 했어요. 하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술 먹고 과자 먹고 그래가지고 그거 리뷰 삼아 하는 거는 좀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 휴가 그냥 보냈던 그냥 그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찍었던 거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다가 1번, 2번, 3번 있었는데 1번, 2번, 3번 다 했는지 그리고 뭐가 어땠는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밀린 책을 읽자가 1번, 그리고 영화를 보자가 2번, 그 다음에 기타를 치자 3번. 이제 1번, 2번은 했다. 네, 3번은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핑크 스타일로 연주하는 거를 한 계속 했는데 휴가 기간에 완성을 못했고 아마 오늘은 할 것 같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그 1번, 2번 그냥 잠깐 그냥 전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휴가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이번 휴가를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부산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혼자 여름휴가마다 한 2년 연속 그냥 혼자 부산 가서 한 1박 2일 이렇게 있다 왔어요. 되게 부산 좋아하거든. 부산의 뭐 해운대 해수욕장 말고 그냥 영도라던가 뭐 감천동 이런데 쭉 돌아다니면 경치 보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산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소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안 했던 거 그 뭔가 좀 그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습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 위주로 보낸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집에 있던 책을 다 읽고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책이 워낙 많고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휙 봤다고 해서 그 책이 이런 거가 그래서 OX 판단할 만한 게 아니고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설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좀 다르게 됐어요. 뭐냐면 집에 있는 책들 다 끌어모아서 조금씩 봤는데 대충 감은 잡았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다른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고전을 좀 샀어요. 제가 이제 붓글씨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예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서예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붓펜을 좀 굵은 거랑 세필 이게 두 가지를 사가지고 잉크도 사서 이제 잉크에 묻혀가지고 이제 뭐 논어 뭐 장자 막 이런 거 발췌된 에세이들 보고 한자로 이렇게 서예를 좀 썼어요. 붓글씨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거 한지는 2024년부터 했으니까 2년 좀 넘었는데 간혹 하는데 요번에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전을 한번 읽고 싶다. 이게 해설되어 있는 거 말고 뭐 논어든 뭐 장자든 뭐 이런 걸 뭐 쭉 한 글쭉이 써놓고 이 사람이 현대 그 사람이 쭉 해설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한자 원문만 골라서 한자를 쓰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라는 게 이걸 물론 그분도 연구하시는 뭐 교수님이거나 강사거나 뭐 인문학자겠지만 전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2000, 2500년 전에 그 사람이 뭘 말했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더기를 좀 샀어요. 그래서 대학, 그다음 역경, 논어, 장자 이게 한 몇 권 샀어요. 5만 원어치 정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좀 몇 개 좀 찾아가지고 불경 관련되는 원효대사의 그 금강경 삼매를 인터넷으로 좀 찾아가지고 한 5-6개 되는 경전을 이렇게 한번 조금씩 제가 깊이는 없지만 넓게 조금씩 하는 스타일이라서 붓글씨를 썼다. 첫 번째 책 읽다는 목표는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고전을 직접 글씨를 썼다.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것처럼 진지하게 되게 많은 A4용지 이면지 있는 거 그거를 한 20장 뻥이고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A4용지로 쓰다 보니까 글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마음이 되게 좀 가라앉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좀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쉼을, 그러니까 그 말 그 휴식이죠. 기존에 익숙한 대로 쭉 가는 그런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거 알았어요. 한문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 문자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물론 한자도 무슨 뭐 초서체가 있고 뭐 어쩌고 무슨 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천자문에 나오는 그 체 있잖아요. 그 천자문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 그 뭔지 모르겠지만 붓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받고 요 사이로 끼워가지고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이 힘을 주고 써야 되는지가 글자 자체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이라면 옆에 짝대기 하나, 두, 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마음심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점을 찍잖아요. 점 찍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점을 찍을 때도 이게 맨 처음에 닿을 때가 있고 힘을 줄 때가 있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만드는 게 있고, 한일자 짝대기 그릴 때도 그냥 왼쪽에서 오른 짝대기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그 끝에 닿았다가 붙이 중간에 보통 굵기로 됐다가 마지막에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가서 힘을 주어서 마무리를 맺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예고, 그 굉장히 많은 글자들 자세히 이게 천천히 쓰다 보니까 그 글자 내에서 이 붓을 어떻게 잡고 힘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마무리를 맺어야 되는지가 글자 자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중국어, 뭐 광동어, 일본어 뭐 하고 뭐 이제 한문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다 조금씩 요번에 처음 느꼈어요. 이게 어쩌면 이게 한자라는 게 깊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다. 굉장히 많은 그 섬세한 그 뭔가의 체계들을 각각에 새겨놓은 것들을 새겨놓을 수가 있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배우기엔 되게 어려운 문자지만 엄청 깊은 뭔가를 이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얘기가 엄청 긴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휴가 끝났지만 그래서 A4용지 이벤트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들 쭉 쓰다 보면 솔직히 이제 문법에 내는 것도 이제 중국어나 아니면 예전에 광동어라든지 아니면 이게 좀 어찌어찌 맞춰다 보면 문법적인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어조사로 쓰이는 거 있고 뭐죠. 근데 그거를 뭐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불역, 열호 뭐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쓰다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휴가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책을 읽는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붓글씨도 쓰는 그런 게 됐다.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를 봤거든요. 호프를 봤죠. 근데 호프를 영화를 보기 위해서 좀 그 감독이 어떤지 미리 알기 위해서 엄청난 시도를 했죠. 이것도 되게 큰 인생을 바꿀 건데 나홍진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좀 봤거든요. 이제 추격자, 황해, 곡성이 있고 이번에 호프인데 제가 추격자를 워낙 예전에 뭐 보기도 했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황해하고 그다음에 곡성은 곡성 무서워서 근데 대신에 그 나홍진이 각본을 쓰고 제작에 참여했다라고 한 그 랑종 있거든요. 그 태국 감독이 한 건데 거기에 제작으로 참여했고 각본을 썼던 나홍진 감독의 감독은 아니고 여기서 제작자로 참여한 랑종을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호프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감독의 세계를 이해해야겠다라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봤다. 이게 첫 번째 노력이고 두 번째는 랑종 같은 영화를 제가 진짜 못 보거든요. 잔인하고 무서운 거. 그러니까 동양스럽게 무서운 것도 되게 무섭고 귀신 나오는 거. 서양스럽게 막 찔러 죽이고 물어 뜯고 피부 벗기고 그런 것도 무섭고 그 두 개 다 나오는 게 랑종이거든요. 랑종을 봤다. 그래서 할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못 봤는데 공포 영화 리뷰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어찌 보면 제가 20대 30대 동안에 극복 못한 게 뭐냐면 공포 영화거든요. 이 영화 보려고 근데 공포 영화 나홍진이 참여했던 그 공포 영화를 보면서
공포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벽이 조금 허물어졌어요. 아 지금도 무섭죠. 막 되게 무서운데 진짜 못 봤거든요 예전에는. 영화 후기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 볼만하다. 그래서 요즘에 고어 영화 이거 엄청 그 잔인한 고어 영화의 리뷰를 또 따로 보거든요. 리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고어 영화. 아무튼 그래서 어 그 호프란 영화를 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영화를 봤다는 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있고 공포 영화를 극복한 것도 의미도 있었고, 두 번째로 호프란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거부감 없이 볼 수가 있었어요. 뭐 비평할 거리는 많이 있는데 솔직히 비평이야. 이 감독하고 제작자들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거를 뭐 비평하고 혓바닥 좀 놀리고 펜 좀 끄적이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에 1시간 2시간도 안 걸려서 하는 비평이잖아요. 사실은 노력의 그 밸런스가 너무 안 맞죠. 몇 년 동안 들이는 완성물을 30분 1시간 2시간 정도의 비평 가지고 이제 새 치어로 하는 게 별로 저는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아서, 저도 뭐 문학 전공이라서 뭐 그런 거 많이 해봤지만 에세이 쓰고 뭐 어쩌고 별로 근데 비평을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그걸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잘 모르는 척 그냥 관찰자로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호프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건 호프는 사실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호프는 그 곡성하고 호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감독의 세계관이라는 게. 황해도 마찬가지고 전혀 장르가 다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영화도 그랬고 그 책 읽는 거에서도 결국에는 고전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의미 있게 보냈고, 영화 보는 것도 뭐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했고, 이제 기타도 계속 치고 있는데 아마 오늘 해갖고 올릴 건데 여기 이 채널 말고 딴데. 그래서 8주 동안 했던 핑거 스타일인데 그 Just the Two of Us라고. 그래서 그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조회수 제로로 향해서 다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